안녕하세요, 수족관 장씨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남양주시에 새로 오픈한 커피씨라는 업체에 촬영을 왔는데, 봉봉 수족관 사장님이 이제 지하에서 올라오시면서 커피씨라는 업체로 이름을 바꿔서 올라오셨는데, 카페랑 같이 하는 수족관이에요. 요즘 이런 수족관이 굉장히 많이 생겼다가 이렇게 뭐 잘 안 돼서 빠그라지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개인적으로 좀 진짜 잘 됐으면 하는 업체 중 하나예요. 저도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이런 카페를 하고 싶어요. 안에 들어가서 사장님을 좀 먼저 만나 뵐게요. 네, 사장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희 한번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 번씩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커피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봉봉수족관입니다. 봉봉수족관 사장님이 지하에서 올라오셨어요. 그래갖고 촬영을 나왔는데, 근데 뭐 지하에서 나오신 기분은 어떠세요? 이사 오신 지 얼마 되셨죠? 이제 3주, 4주 정도 되는 것 같은데 3, 4주. 네, 저는 바깥 기온이 이렇게 따뜻한지 몰랐고요. 간만에 이제 살이 탄다는 느낌을 받게 됐어요. 지하에서 햇빛 못 보면 우울하잖아요. 피부가 창백해지더라고요. 근데 어쩌다가 두 분이 동업하시게 되신 거세요? 원래 제가 이제 수입을 했었으니까 여기 정춘 사장님도 고기를 받았지만은 목소리 조금만 크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안 들려요? 마스크 때문에 그럴 것 같아서. 네. 제가 남양주에 매장을 해야 되겠다 하니 이제 우리 에리어가 겹쳐요. 의정부랑 들레랑 한 10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제가 구제해줬죠. 지하방에서. 구제 받으신 거예요? 뭐 어르신께서 그러시다면. 아니 근데 이제 저희 청춘수족관으로 들어오는 물고기도 지금 다 수입을 해주시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사실 수입하면서 놀랐던 게, 처음 이제 일본 물고기를 먼저 시작을 했는데, 일본 야후 옥션이나 검색 엔진에 나오는 물고기 가격이랑 한국에서 나오는 가격, 분양 가격이랑 이걸 맞춘다는 게 좀 사실 진짜 의아했어요. 근데 그런 배경을 좀 듣고 싶어요. 일단 이제 저희가 대리점이다 보니까 일본 이제 야마토 금호원의 대리점이다 보니까 대리점. 예, 저희가 이제 정준 사장님도 아시지만 저희가 실제 야토미 경매장에다가 저희가 입찰을 참가를 합니다. 입찰을 참가를 하기 때문에 이제 입찰을 우리가 원하는 고기를 일본 사람과 동일하게 거의 동일하게 입찰 수수료는 줘야 되니까 입찰을 참가를 함으로써 저희가 일본의 도매상과 똑같이 이제 그 고기를 단가를 맞출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야후 옥션이라든지 이런 거랑 우리 소매가랑 비교를 해보면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 겁니다. 경매 얘기 해주셨었는데, 네. 경매라고 하면 어떤 거를 경매를 하는 건지 좀 자세하게 소개 좀 해주세요. 이제 일본에 3대 이제 금붕어 산지가 있어요. 네. 일본 3대 금붕어 산지가 원래 에도가와 한국말로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동경 쪽이죠. 옛날에는 동경이고 지금은 사이타마로 이제 올라갔지만은 이제 에도가와 지역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야토미는 뭐 다 아시는 나고야 지역이에요. 나고야 근처에 야토미. 그 다음에 야마토 고리야마라는 데가 있어요. 이제 야마토 고리야마는 나라현에 있어요. 나라현에. 근데 이제 시대적인 배경이 그 세 군데에서 이제 그 산지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야토미는 옛날부터 이제 중개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중개로. 그래서 이제 원래 그 오사카 지역이나 나라 지역에서 이제 야마토 코리야마에서 동경까지 이제 금붕어를 옮길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중간지가 야토미예요. 그 야토미에 이제 야토미 근처에 금붕어 양식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보관소가 있었어요. 보관소가 세월이 지나면서 경매장으로 됐고, 사이타마 쪽에도 있어요. 사이타마 쪽에도 있고. 그러면 야토미는 일본의 이제 중부지방, 우리가 중부지방이라고 하는데 중부지방의 금붕어들을 전부 다 경매를 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참가하는 양어장들이, 생산자들이 다 협동조합식으로 되어 있어요. 야토미에만 한 4군데의 그 경매장이 있어요. 거기 이제 참가를 하려면 협동조합에 가입이 돼야 되고, 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무나 하지 못해요. 말씀만 들어도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돼가지고 이걸 참여하실 수 있게 됐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국인 사업자가 나 이거 물고기 장사하고 싶어 경매 껴줘라고 해서 이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원래 이제 금붕어, 일본의 금붕어는 99% 이상이 그 내수예요. 내수 시장에서 금붕어가 모두 다 거의 다 소진이 돼요. 거의 다 그러면 소진- 한국에다 줄 이유가 없지 않아요? 한국에다 줄 이유가 없었지만, 네. 그 야마토 금원의 사장님은 일본의 금붕어를 세계에다가 좀 알리고 싶은 그런 이제 열의가 있었어요. 아. 원래 그 야마토 금원도 이제 4대째 내려오던 양어장인데, 야마토 금원 시마다의 아버지가 중국에다가 금붕어 기술을 다시 전파를 했어요. 종어랑 금붕어 이제 그 양식하는 기술을 전파를 했어요. 근데 참 말씀 중에 죄송한데 네. 왜 한국에다가는 안 주고 중국에다가 준 거예요? 아, 그때 원래 이제 금붕어가 네. 중국에서 시작됐어요. 네. 중국에서 한국으로 와서 한국에서 이제 마르코라는 금붕어가 생겼고, 그러면서 일본으로 넘어갔고, 이게 이제 다 그 뭐 송대, 중국은 송대부터 송대, 당대, 송대, 명대, 청대에 이르기까지 조선을 다 통해서 넘어갔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옛날부터 조선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다 이제 지배계급, 왕이라든지 뭐 지방 영주라든지 이런 사대부라든지 이런 분들이 키웠던 게 이제 취미 삼아 키웠던 게 금붕어예요. 그러니까 노얄이죠. 노얄청의 이제 그 뭐라죠, 그 애완이었는데, 이제 중국에서 이제 공산당이 들어서면서 모택동 시대 때 부르주아 산업이라 해서 다 말살을 시켰어요. 1960년대, 50년대 때 전부 다 말살을 시켰어요. 금붕어 종어도 다 죽여버리고, 양식장을 다 엎어버리고, 양식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다 멸절을 시켜버렸어요. 중국에서. 그러면서 이제 등소평 시대 때 중국과 일본이 국교가 다시 성립이 됩니다. 국교가 성립이 되면서 일본에서 이제 야마토 코리야마의 그 야마토 금원이라는 곳에 이제 사장님이, 그 지금 우리 거래하는 사장님은 이제 선대죠. 선대가 중국에다가 이제 종어라든지 이런 이제 양식하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이제 타다키라고 하는데 그 시멘트 못 있어요. 시멘트 법 만드는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국에다가 이제 민간 외교식으로 전수를 한 거죠. 거의 그게 일본에서는 소설로도 쓰여져 있고, 소설로도 있다고요? 네, 소설로도 있고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그래요. 그래요? 예. 아니 근데 왜 우리나라는 왜 안 준 거예요? 우리나라는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왜 안 줬는지. 뭐 한중에서 뭐 없었겠죠. 네. 아니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금붕어 수입할 때 거의 다 일본, 중국, 태국 금붕어 시장에서만 다 사오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게 우리나라도 있었어요. 그래요? 우리나라도 그 50년대, 60년대는 양어장들이 있었다고 전 들었어요. 진천에, 충남 지역에, 충북 충남 지역에 잉어라든지 금붕어라든지 많이 양식을 했지만은 산업이 발달하면서 없어졌죠, 우리나라. 진짜 좀 아쉬운 부분이네요. 우리나라에 생산되는 게 이렇게 막 시장에서 점유율이 엄청 높은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우리나라는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금붕어 양식이 이제 뭐 회전이 안 되다 보니까, 순환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사실 금붕어가 다시 구피, 장사장님이 구피를 아직까지 뛰어넘고 있지는 못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시장이 아주 좁았던 거죠. 금붕어 양식장들이 살아남기에는. 그럼 지금 저희가 근데 일본 물고기를 받아다가 팔고는 있지만 일본 야후 옥션 가격을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일본 야후 옥션 가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네, 그게 왜 중요하지? 왜냐면 일본의 야후 옥션에서 고기를 검색을 하시는 분들은 네. 고기를 아시는 분이에요. 네? 일본 야후 옥션에서도 뭐 몇십만 원, 몇만 원짜리 고기들이 있어요. 몇만 원짜리. 똑같이 14cm에 예를 들어서 샹시온 니시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세어 14cm 산시온 니시키가 낙찰 가격이 6,000원짜리도 있고 낙찰 가격이 3,000원짜리도 있어요. 근데 일본은 물류비가 또 비싸기 때문에 거기다가 플러스 한 2,000원 정도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한 3,000원짜리 낙찰하면 5,000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5,000원. 근데
이게 그 3,000원, 5,000원짜리 물고기가 차이가 뭐냐. 똑같은 크기인데 이거는 사람들이 보는 눈이 있다는 거죠.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걸 봤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고기 보는 눈이 없잖아요. 산슈 니시키가 뭔지도 몰라요. 어디가 좋은 점인지 모르고. 그죠? 그러니까 저는 야후 옥션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고기를 볼 줄 아는 사람은 고기를 보고 아 이거는 비싸다 싸다 이렇게 판단이 될 수 있으면은 야후 옥션 가격을 신용을 해도 되지만은 그렇게 자기가 보는 눈이 없는데 가격만 보고 이건 얼마짜리다 하는 거는 좀 그거는 좀 무리가 있다고 봐요. 이거 사실 질문 드린 게 저는 계속 일본 물고기 볼 때마다 야, 현지에서도 이렇게 비싼 물고기를 한국에서 똑같은 가격으로 만날 수 있다는 게 그럼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제일 메리트가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제가 그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제 똑같은 자격으로 네. 저희 이름으로 입찰을 하지 못하죠. 야마토 금호원이라는 이름으로 입찰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입찰 수수료 정도만 주고 저희를 고기가 가져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본 소매상들의 가격을 맞출 수가 있는 겁니다. 진짜 그게 진짜 최고 메리트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어쨌든 커피씨라는 업체에서 KJC라는 업체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KJC가 무슨 뜻이죠? 뭐 제가 쓰는 이제 단톡방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뭐 일본 고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시작은 일본 고기로 시작했지만 중국에도 저희가 거래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중국의 저희 담당이랑 일본의 야마토 금호원의 사장님이랑 저랑 해서 3명이서 이렇게 항상 채팅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KJC로 해라 해서 코리아, 재팬, 차이나 뭐라고요? 뭐 장용조 그게 아니라 저희 팬들은 뭐 김치 장영주 뭐 이런 건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네, 코리아, 재팬, 차이나입니다. 근데 왜 태국은 안 낀 거예요? 원래 태국 되게 많이 하잖아요. 일본의 야마토 금호원에서도 매 2주에 한 번씩 일본 태국 고기를 2,000마리씩 수입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야마토 금호원이 일본의 거래처가 300군데가 넘어요. 30개가 아니라 300개라고? 300개가 넘고 칸사이 쪽에 그 마트에 우리나라 치면 마트죠. 마트에 수족관들에다 납품을 많이 해요. 자기가 직접 운영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야마토 금호원은 생산자이면서도 일본에서는 큰 유통회사예요. 금붕어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일본 내에서 생산되는 금붕어를 다 소진을 못하기 때문에, 모질하기 때문에 태국이나 인도네시아에서 이렇게 수입을 해가지고 중국이나 이렇게 수입을 해서 또 마트 금붕어로 이렇게 뿌립니다. 그래서 태국에 라인도 다 있어요. 저도 다 소개를 받았죠. 근데 저희가 이제 규모가 아직까지 작다 보니까 태국 금붕어를 수입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이 시스템 자체를 다 바꿔야 돼요. 어떤 이유에서 그래요? 이제 중국이나 일본은 우리나라랑 기후가 거의 같습니다. 생산하는 지역의 온도를 보면 거의 같고 사계절이 있는 나라고. 근데 태국은 사계절 역시 항상 30도 이상의 물에서 애들이 자라다 보니까 거기에다 맞춰줘야 된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태국 금붕어를 내가 어항에 넣는다 치면은 수입을 해서 넣는다 치면은 온도를 올려줘야 돼요. 따뜻한 물에다 키워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따뜻한 케어를 해야 돼요. 그렇게 처음에 수입을 했을 때 빨리 케어를 해줘야 그 애들이 컨디션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쉽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열대어들이 대부분 열대어 하시는 수족관들 대부분이 태국에서 수입을 많이 하세요. 그렇죠. 동남아 물고기를 많이 취급하죠. 그 동남아 물고기 취급하신 데 가보시면은 여름이고 겨울이고 다 더워요. 그죠. 히터를 틀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희는 중국과 일본 물고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에어컨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거 차이예요. 제가 만약에 태국 물고기를 한다면은 히터를 틀어야 돼요. 그 물 안 맞추면 죽어요. 원래 금붕어는 동면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물갈이를 할 때도 차가운 물에서 따뜻한 물로 넣어줘야지 따뜻한 물에서 차가운 물로 그러는 건데 고기가 이게 고기들이 금방 데미지가 옵니다. 그러니까 물갈이를 할 때도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항을 옮길 때도 저희도 여기 있던 고기가 이쪽으로 갈 때도 있고 저쪽에 있던 고기가 이쪽으로 갈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수온 체크를 했을 때 내가 옮기는 쪽이 1도나 2도 높은 건 상관없어요. 낮은 건 낮은 거는 온도 맞 때문에 해줘야 돼요. 데미지를 입어요.
태국 물고기를 계속 유지하기가 쉽지는 않겠네요. 태국 물고기가 또 화려하고 이쁘잖아요. 고기를 유지하기가 쉽다는 말보다는 태국 물고기 좋습니다. 제가 태국에 살면 태국 물고기 키우겠죠. 뭐 유지도 쉬울 것이고. 태국 물고기는 좋습니다. 좋고. 그렇다고 중국 물고기가 나쁜 것도 아니고, 일본 물고기가 나쁜 것도 아니에요. 각 나라마다 고기가, 금붕어는 유어 때 수온과 햇빛량, 일조량에 따라서 성장이 틀려집니다. 그거를 먼저 아셔야 돼요. 소비자분들이 태국 물고기가 좋아, 일본 물고기보다 좋아, 중국 물고기보다 좋아, 이 개념보다는 태국 물고기의 특색이 있고, 중국은 중국 물고기의 특색이 있고, 일본은 일본 물고기의 특색이 있어요. 완전히 틀려요. 태국 물고기는 동그랗게 만들 수가 있어요. 왜? 걔네들은 항상 물이 흘러야 돼요. 물이 계속 흘른다는 말이 항상 거의 샘물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30도 이상의 고온이니까. 30도 이상의 고온에서 계속 흘러줘야지 애들이 그러면은 성장이 빨라요. 성장이 빨라지면은 치어 때 모든 물고기 치어는 보시면은 다 처음에는 똑같이 생겼어요. 다 하리꼬로 해가지고 침자 때는 난주든 전미든 화금이든 오란다든 치어의 모양은 처음에는 다 똑같습니다. 치어 때 보면 다 하리꼬 침자라고 그래요. 거기서 클 때 어떤 온도에서 크느냐에 따라서 애들 형태가 틀려집니다. 태국 애들은 고기를 밥을 많이 주면 애들이 척추가 휘어버린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빨리 동그랗게 만들 수가 있어요. 배가 빨리빨리 늘어지니까. 그래서 동그란 물고기가 나오는 거고, 중국 같은 경우는 또 환경이 또 안 그래요. 중국도 똑같이 우리나라는 봄철 산란을 해요. 봄철 산란을 하고 여름에 키웁니다. 여름에 걔들은 땅이 크니까 한 노지에다가 던져놔요. 정말 큰 노지에, 우리나라 200평 논보다 더 큰 노지에다 이런 데다 던져놔요. 그러니까 던져놓으면은 또 금붕어가 코이의 법칙이라 해가지고 자기가 서식하는 장소에 따라서 성장이 또 몸이 클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물고기들은 거대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많은 양을 대량 생산 플러스 고기의 거대화를 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중국 물고기가 큰 게 많아요. 일본 물고기는 그렇지가 않아요. 일본 사람들은 1년차까지는 작게 만들어요. 작게 만드는 게 방식은 중국이랑 같아요. 기초적인 선별을 1차, 2차, 3차 선별을 해서 노지에다가 풀어요. 노지에다 풀고 1년 동안은 그냥 묵혀둡니다. 이제 그 물벼룩만 배양을 시켜가지고 그 물이 똥물이 되든 어쨌든 그냥 쭉 묵혀둬요. 비도 맞고 하게끔. 그럼 금붕어가 다 작아요. 작지만은 형질은 나오는 거예요. 뭐 분탄이나 뭐 카시라나 육고기나 이런 건 나오지만은 그렇게 하는 이유를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너희도 똑같이 중국이랑 똑같은 환경인데 몫의 크기는 좀 틀리지만 충분히 크게 만들 수 있는데 왜 너희는 크게 안 만드냐. 아니 일본 사람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1년 동안은 작게 만들어야지 자연의 환경에서 적응을 해야지 내장이 강해진다고 합니다. 내장이 강해진다. 네, 내장이 강해지기 때문에 2년차부터 수확을 해서 2년차에서 자기들은 탱크에 넣어서 고기를 몸집을 키운대요. 그래서 이제 일본 금붕어는 이제 3년 완성이라고 해요, 보통. 근데 중국은 1년째부터 크게 나와요. 예를 들어 조기가 이게 2살이고 이게 당새어예요. 당새어가 더 커요, 중국 당새어가. 지금 6월밖에 안 되는데 6월이잖아요. 이게 2새어예요. 이게 당새어예요. 이 정도로 차이가 나는 거예요. 태국 물고기 좋고요. 중국 물고기, 일본 물고기 다 특성이 다 있습니다. 그 소비자분들은 뭐 자기가 좋아하는 물고기 키우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제 태국 물고기가 유지하기가 어렵다. 뭐 히터 꽂으면 돼요. 태국 물고기 키우시면 꼭 히터를 꼽아라. 그 온도. 여름에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전부 다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이 금붕어는 어차피 변온동물이기 때문에 온도에 적응을 합니다. 온도에 적응을 하지만은 급격하게는 적응을 잘 하지 못해요. 급격하게는 적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을 천천히 두고, 이제 저희가 축양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축양하는 걸 천천히 두고
천천히 맞추시면은 태국 물고기도 히트 없이 살 수 있어요. 히트 없이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소비자분들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성질이 급하니까, 성격이 좀 급하니까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일본 물고기도 마찬가지예요. 일본 물고기도 겨울에 가져와가지고, 여름에 가져와가지고 얼음 넣고 냉수 넣고 해버리면은 얘는 또 뒤집어져요. 똑같은 거예요, 그게. 온도 변화를 천천히 줘야 네, 된다고 말씀이시죠? 모든 물고기는 다 온도 변화를 천천히 줘야 돼요. 그 사장님은 수족관 이제 개업하신 지 몇 년 된 거죠? 저 이제 그 의정부 때부터 지금 딱 여기까지 10개월 정도 지났어요. 아 1년도 안 됐어요? 네. 1년도 안 됐는데 지금 지하에서 올라온 거예요? 네, 그럼 원래 매니아 출신이시잖아요. 네, 그쵸. 금붕어를 많이 좋아했죠. 메다카도 거의 1세대로 알고 계신데. 이제 조금 어릴 때부터 시작을 하긴 했어요, 메다카는. 원래 매니아 하시다가 이제 수족관을 개업을 하셨으면 이제 손님들 많이 만날 거잖아요. 네, 근데 그쵸. 의외로 손님들이 모르신다거나 이렇게 좀 조언해주고 싶었던 특별한 부분 같은 거 혹시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사장님이 생각했었을 때 손님들이 많이 하는 황당한 짓 같은 거. 일단 물론 이제 이쁜 생물을 가지고 가서 얼른 이제 수조에도 풀고 싶고 빨리 그 이쁘게 유영하는 모습, 밥 잘 먹는 모습 다들 보고 싶어 할 것 같고 저마저도 그래요. 저도 지금도 이제 수입 들어오면은 얘는 빨리 수조에 풀어가지고 유영하는 거 조금이라도 더 보고 싶고 막 그러는데 그거를 손님들이 많이들 못 참으세요. 그래서 어떤 걸 하는데 못 참는다고 이제 생각하시는데요? 분명히 이제 저는 이제 넣어드리고 또는 이제 보내드리면서 뭐 오늘은 금식을 시켜달라 또는 이제 조명을 최대한 지양해달라 뭐 소금욕을 해달라 뭐 이런 이제 몇 가지 요구사항을 부탁드려요. 왜냐면 이제 그래야 그 초기 입수하고 나서의 컨디션이 그 후를 좌우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지켜달라고 꼭 말씀을 드리는데 그 한 이틀, 3일 뒤에 연락이 와요. 이런 증상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서 뭐 영상이나 사진을 보내달라고 해서 그거를 받으면은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거를 지켜주지 못하셨던 분들이 이제 그런 증상을 이제 보이면서 연락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거 안 하고서는 이제 물고기 뒤집어졌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초기에 저한테 오히려 그냥 연락 주시면은 그 처음에는 뭐 금식 조금 더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늦었지만 그 후처리를 조금이라도 해주시면은 금방 또 괜찮아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혼자 또 끙끙 앓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메다카도 거의 우리나라에 알려지기 시작할 때부터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죠. 사장님이 보셨을 때 메다카 시장 전망은 어떠세요? 메다카가 지금도 사실 메다카가 한국에 들어온 지는 한 6년, 7년이 넘었어요. 근데 아직도 이제 그 메다카의 메인 이제 뭐 네이버 카페라든지 뭐 동호회를 봤을 때 이제 겨우 2,000명 남짓한 그거밖에 안 돼요? 네. 아 진짜요? 네. 장 사장님이 구피 안 하면 돼요. 맞아, 장 사장님이 메다카를 좀 홍보해 주시면 돼요. 장사장님 메다카만 하면 돼요. 저 둘 다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 둘 다. 그래 구피 안 하면 돼요. 구피 왕에 다 메다카 채워넣으면 돼요. 저는 사실 메다카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게 구피는 동남아 솜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무 데서나 키워도 잘 돼요. 동남아에서는 항상 실온에서 그 온도가 이상적인 온도가 유지가 되니까 걔네들은 밖에 마당에서 구피 키우거든요. 그렇죠. 물론 이제 그늘막 같은 건 해놓지만 근데 우리나라 기후로 봤었을 때는 메다카가 훨씬 더 잘 맞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구피가 발전하는 속도보다 메다카가 개량되는 속도가 제가 볼 땐 더 빠른 것 같아요. 저는 메다카 잡지를 그래도 한 5년 전부터 꾸준히 봤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었을 때 인기가 더 많을 만도 한데 아직도 구피 시장이 훨씬 큰 게 저는 솔직히 납득이 안 가거든요. 장 사장님이 구피 안 하면 된다니까. 저 오늘 구피 100만 원치 샀는데 저 오늘 구피 100만 원치 사고 왔어요. 그 100만 원 메다카 하면 된다니까. 아니 메다카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메다카 시장이 그러면 어떠실 거예요? 앞으로 더 커질 것 같으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뭐 조금씩이지만 지금 네. 계속 성장은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언제 한번 팡 터지면은 그때부터는 또 구피처럼 확 터질 것 같긴 해요. 메다카가 사실 구피보다 브리딩도 쉽고 번식도 브리딩 맞아 훨씬 쉽지. 네. 솔직히 맘 잡고 하면 한 달에 500마리, 1000마리 만드는 거는 진짜 쉽거든요. 그래가지고 메다카도 값이 조금씩 떨어지고 하면은 이제 대중성도 늘어나고 할 것 같아요. 아니 메다카도 싼 건 싸잖아요. 사람들이 싼 걸 사기 싫어해서 그렇지. 그쵸. 메다카도 사실 싼 건 싸요. 막구피라고 부르는 막구피보다 이제 싸지. 네, 잡종 구피들이 이제 1,000원, 2,000원 정도 하잖아요. 네. 메다카도 1,500원, 2,000원 정도 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싫어할 뿐이지. 아 근데 수족관에서도 마코피는 사람들이 잘 안 살라 그래요. 할머니들이나 사지. 우리나라는 반짝반짝 안 하면 안 돼요. 그 메다카를 처음에는 어떻게 얻으셨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어디선가 사오셨을 거잖아요. 그쵸. 네. 이제 그 일본인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아, 남자입니다. 남자예요, 남자. 남자. 네. 예쁜 남자 아니에요? 예쁜 남자? 그 친구가 어느 날은 이제 자기 책상 위에 네. 조그만한 그 고기 키울 때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 복주머니 여왕 있잖아요. 네. 거기다가 고기를 키우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때 이제 구피 같은 거를 이제 집에서는 키우고 있었던 시기여가지고 야, 여기다가 고기 키우면 죽는다고, 야, 이런 거 왜 사냐 했는데 괜찮대요. 그러고 그 친구가 이제 일본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이제 본인 고향 갔다가 다시 온 거예요. 근데 걔네가 잘 살아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방학 끝나고 갔는데. 그래서 야, 이게 이제는 이제 호기심이 생기더라고요. 야, 이게 뭐야 했는데 그게 메다카래요. 메다카가 이제 개량된 송살이라고. 그때 당시 그 친구가 가지고 있던 개체가 벚꽃이었어요. 수조에서 봐도 되게 이쁘고 반짝반짝거리고. 그래서 그때부터 입문을 시작했죠. KJC 사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생각하는 메다카 시장은 어떠세요? 메다카가 사실 메다카보다 편한 어종은 없습니다. 아 그렇죠. 그거는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메다카보다 편한 어종은 없고 메다카보다 스페이스를 필요하게 그러니까 스페이스에 자유로운 어종이 없어요. 공간에 대한 제약이 없어요. 그렇죠. 그것도 뭐 접시는 좀 그렇지만은 조그만한 수반이나 이런 데서 키워도 되고, 단지 이제 메다카가 일본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개량 메다카를 처음에 할 때는 잉어를 축소를 시키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잉어는 위에서 밑을 보는 상면이에요. 그러니까 상면에 메다카들을 많이 개량을 했어요. 상면으로 금붕어도 그랬지만 처음에 메다카도 위에서 보는 이제 위의 특징이 위에서 봤을 때 특징이 나타나는 걸로 주로 개량이 쭉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물고기도 그렇고 위에서 내려보는 건 익숙치 않아요. 그렇죠. 아, 맞아요. 수조에서 봐야 돼. 네. 수조에서. 최근 몇 년 사이에 이제 뭐 버터플라이라든지 뭐 히레나가 종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옆 라인에서도 옆에서 실제 메다카 품평회를 가보면 옆 라인에서도 볼 수 있게끔 요거 측면 관상에서도 메다카가 이쁘게끔 그렇게 많이 지금 이제 개량화가 되고 있어요. 근데 메다카가 일본에서 메다카가 한 300종류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동안에도 새로운 메다카 품종이 나온다고 할 정도로 메다카의 품종 개량은 정말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측면에서 봐도 구피에 뒤지지 않는 메다카들이 좀 가격이 다운이 되고 보편화가 되면은 뭐 그거보다 더 편한 게 어떻겠어요. 히터 안 꽂아야 되죠. 얼마나 편해요. 그죠? 근데 구피도 생각보다 비싸요. 저 오늘 구피 한 쌍에 40만 원 주고 샀는데. 근데 메다카는 좀 구피랑은 틀리게 원래 동남아 지역의 물고기들이 좀 색채가 화려하고 그렇다면은 메다카는 약간 은은하면서도 동양적인 많이 맞아요.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한번 이제 특히 이제 그 구피는 새끼를 놓는 어종이고 메다카는 알을 붙이는 어종이다 보니까 이제 알을 붙이는 알 때는 이 재미에 사람들이 많이 맞아. 우리나라 사람들 알 떼는 거 존나 좋아해요. 예. 아주 뭐 알만 보면 환장하잖아. 그 재미에 이제 많이 빠지시기 때문에 네. 저는 제가 볼 때는 메다카는 이제부터 좀 더 괜찮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도 메다카가 저도 처음에 이제 그 잡지에 소개될 때부터 계속 봤었는데 히레나가 같은 거나 아니면 뭐 아웃조 이런 거 보면은 한 10년 뒤에는 이렇게 막 날개에 달려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빨리 지금- 발전되는 것 같아요. 지금 아웃조가 바늘 형태로 나왔어요. 또 등지능이 없는 것도 베타처럼 있죠. 네. 베타처럼 바늘 형태의 아웃조가 나왔어요. 아 그래요? 그게 이름 뭐야? 메라. 그 구피에도 메라가 있잖아요. 네. 그 메라랑 똑같이 이제 메다카도 그 기조만 성장하는 메다카들이 나오고 있어요. 비싸서 그렇지. 근데 사실 비싸게 살 필요 없잖아요. 좀 있으면 다 싸지잖아요. 아 근데 이게 저희가 메다카를 수입을 해보면 네. 내려가긴 내려갑니다.
내려가긴 내려가는데 이게 적정선이 있더라고요. 그 이상은 그 이상은 안 떨어지고. 그 이하는 안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아. 예, 그 이하로는 떨어지지가 않아요. 메다카를 수입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밑바닥의 메다카 가격은 똑같아요. 뭐 시로 메다카 얼마, 메다카 그런 건 이게 지금 얼마 안 하잖아요. 똑같아요. 이거는 그럼 뭐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계량을 하고 번식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미육기를 가지고 있고 여기가 히레나가를 가지고 있어요. 맛집 히레나가를 가지고 있고 여기가 요즘 제일 비싼 사파이어 블랙을 가지고 있다 칩시다. 등지드럼이 없는 걸로. 그럼 나는 여기 한 마리 팔 가격으로 나는 100마리를 팔아야 돼. 나는 미육기 100마리를 팔아야 사파이어 블랙의 가격 한 마리 나오는 거예요. 미육기 100마리 번식하고 싶겠어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도 저가의 메다카를 양식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아, 그렇구나. 다 신품종으로 올라가고 계속 올라가는. 그렇죠. 거구나. 누가 시로 메다카, 5메다카 제일 싼 걸 번식을 하겠어요? 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없어서 못 팔아요. 우리나라는 후발이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시장이니까 그렇게 하는 우리 손님들 거지. 와가지고 그 시로메다카 엄청 많이 찾으세요. 근데 저도 그 마음 이해하는 게 한번 맛은 봐야 되잖아. 네, 그쵸. 한번 이제 시작을 해서 이 메다카의 즐거움을 알아야 이제 좀 삼색도 해보고 홍백도 해보고 반짝이는 것도 좀 해보고 그럴 텐데. 예, 일본에서 재밌는 게 일본에서 금붕어라든지 이제 잉어는 니가타 쪽이 유명해요. 니가타 쪽이 유명한데 금붕어는 일본 중부 지방이 제일 유명하거든요. 중부 지방이라고 하면은 이제 나고야 언저리, 나라와 나고야 그 언저리, 하마마츠 이쪽인데 이쪽에 이제 4대 5대 내려온 양어장들이 정말 많아요. 나라는 야마토 코리야마에도 한 20년 전에 100개가 있었대요. 지금은 한 20몇 개밖에 없지만은 그 양어장들이 이제 메다카를 양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메다카를. 그러니까 금붕어의 명인들이 메다카를 양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메다카 양식은 메다카 다 키워봐서 아시겠지만 선별을 딱 알에서 부화해서 어느 정도 크고 난 뒤에 선별하면 끝이에요. 한 번만 선별하면 끝이야. 금붕어처럼 1차, 2차, 3차 뭐 이 선별이 아니라 그리고 이 프라베 하나에다가 뭐 100마리, 200마리도 키울 수 있는 거니까 그 사람들이 프라베를 쫙 깔고 창고에다가 쫙 깔고 이렇게 메다카를 양식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메다카가 좀 더 떨어질 거라고 봐요. 우리가 좀 더 좋은 개체들을 좀 더 저렴한 가격에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는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번 일본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정말 재밌어요. 경매장만큼 재밌는 게 없어요. 아, 경매장 분위기. 예. 그건 다음에 꼭 기회가 될 때 촬영 한번 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두 분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세요? 저희 가게 오시면 꼭 커피값 내시기 바랍니다. 고기 사시는 분들은 공짜. 아니, 얘기 들어보니까 고기 안 사시는 분들이 커피만 먹고 그냥 가시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하는데. 뭐 물론 제가 그냥 커피 한 잔 드릴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네. 아니, 아이스 아메리카노 돈 주고 마셔야지. 원두 3kg 구입했던 커피값 0원입니다. 아, 진짜요? 원두 3kg면 아이스 아메리카노 몇 잔 나오죠? 뭐자 나오니? 그건 모르겠고 지금 이 아이스컵이 네. 한 100개 정도가 나갔어요. 근데 그동안 돈 주고 마신 커피가 없다는 말씀이죠? 커피 매실 0입니다. 물론 저희가 그냥 드리고는 있는데 좀 씁쓸하네요. 안 사고 그냥 먹고 가는 사람들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괜찮습니다. 다음에 오시면 내시겠죠. 이제 테이블도 놨으니까 커피숍이에요. 맞네. 사장님 뭐 하고 싶은 말? 그리고 네. 자리 한번 앉으면 자리 옮기지 마세요, 좀. 여기저기 앉아서 이거 물방 가고 싶어서 그렇구나. 그렇죠. 자리를 막 이렇게 옮기세요. 그것도 좀 고충이긴 하겠네요, 진짜. 그렇죠. 사장님은 뭐 하고 싶으신 말씀 있어요? 그 고기를 키울 때 장비를 아끼지 마세요. 근데 그거는 진짜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사람들 꼭 필요한 것도 안 살라 그러는데요, 뭐. 이거 사람들 마음이 그렇다니까. 장비가 좋아야 노동에서 벗어납니다. 물론 저희는 이제 생물만 판매를 하는데 장비 진짜 아끼지 마세요. 제일 좋은 걸로 하세요. 아무튼
이렇게 먼 걸음 와주셔서 고맙고 대박 나십시오. 청춘수족관. 아, 우리 매장 홍보해야 되는데. 저희 그 패밀리 중에 1등이시잖아요. 뭐가 1등이에요? 청춘이. 뭐가 1등이에요? 저 오늘 빵 모든 먹는데. 면에서.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매출 1등이잖아. 아니에요. 이거 큰일 날 소리 하시네 진짜. 저 오늘도 빵만 찍어서 밥 얻어먹고 왔어요 지금 여기서. 심지어 커피도 얻어먹었는데 나도 미안해. 아,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한숨 들이지 감사합니다. 마세요.